그리고 나만 옳고 너 나쁘다. 이렇게 합니다. 그쵸? 우리 하느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죠. 부처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죠.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씨앗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삶에 사는 과정이기도 하다.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 받는 농사가 그냥 나 농사 잘 져야지 씨앗 받는 농사가 이거구나, 나만 잘 살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 얘기들은 결국은 다 내가 사는 행위가 타인과의 그 공생, 공존 속에서, 그 다음에 공존은 결국은 지속성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핵심은 항상 어제도 굉장히 큰 어떤 방문객이 있었는데 저에게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돈 쓰지 않은 이유,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들이 개입됐을 때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분절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돈에 종속되고, 그러니까 자립적이지 않고 반생태적이고 반환경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만큼 이 돈이 굉장히 심오한 모든 축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좀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자 얘기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토종 종자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씨앗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게 씨앗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맛이 이 토양에 같이 적응되어 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정말 그 어떤 종자회사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이웃추구적인 이런 것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개걸무 나온 거 봤어요. 종자회사에서. 개걸무 나왔더라고요. 예, 개걸무가 나왔는데 그 개걸무가 저희들이 수집한 종자예요. 이천에서. 종자가 이천에 이제 아픈 애가 종자회사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드려 줄게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토종시드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 종자권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개걸물을 여러분들이 막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클이 걸어와요. 태클을. 야, 개걸물 왜 우리 거 사서 써야지 너희들 받아서 써? 그거 우리 거야. 소유권은. 이렇게 해서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했으니까 그래 몰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최초의 개걸물을 언제 수집했느냐, 우리가 그 이천에서 개걸물 종자가 나오기 전에 10년 전에 개걸물을 수집을 했어요. 개걸물을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 할머니가 계속 개걸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물림 돼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거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나 해왔던 거다라는 증명이에요. 증명서를 내보면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여기 가평시장 모임에서 비단무, 중국 비단무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중국 비단무, 이게 그냥 토종무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분명히 비단무라고 소식을 했는데, 토종무 그러면 토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누가 어떤 할머니가 아니면 누군가가 했었던 이 이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족보예요. 이 족보가 만들어져야 비단무를 누가 가져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권입니다. 농부의 종자권.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나눠서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런 씨앗은 공유제라는 거죠. 씨앗은 공유제, 즉 누구의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요. 나 만약에 씨앗을 심을 때요, 토종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조선무. 근데 조선무도 제가 순천 넘버를 항상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조선무 저기도 조선무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조선무가 나와. 종자회사에서. 그런데 도대체 이 종자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데 뭐야? 없는 거야. 어느 시가 어느 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특성 조사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쪽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 자기네들이 했다라는 거야. 종자 권리를 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선무 그러면은 저희들이 넘버를 기록을 해요. 만약에 순천 가평 51 그러면은 가평 51번 족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배추, 청광배추도 종자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청광배추 그러니까 종자회사 거 그냥 심어. 근데 종자회사 거 심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씨앗이 100%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꽉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균질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이게 토종 씨앗이 지금 여러분 좀 열악하게 사람들이 토종 씨앗 하는 사람 몇 %일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 지금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우리가 와 세상에 우리가 다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도 계속 씨앗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국가에서도 할 게 없으니까 토종 씨앗 갖고 이제 해. 근데도 국가에서 나서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토종 씨앗은 자기네들 권리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아요? 육종가한테 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공무원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국가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국가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한 적이 있느냐. 국가 종자회사를 자꾸 만들어주고 돈 많이 주잖아요. 종자회사 만드는데 돈 많이 준다 여러분들. 근데 그 돈 해서 육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네들의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게 독점적 배타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거 보호해줘요. 정말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본 적이 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종자권만큼은 국가 믿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분명히 그네들이 얘기했어요. 다양성 협약에 있어서 그러면은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농민의 이득을 보호한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국가가 농민권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농민권이 없어요. 종자권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갖고 있다가 지네들이 육종가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현실 그렇습니다. 종자전쟁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우리 씨앗이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씨앗 아닙니다. 홍릉 종묘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이제 동국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LG라던가 농협으로 다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협 회사 거고 우리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농협 회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맘대로 우리 토종 원종을 가지고 가서 맘대로 해놓고 우리는 정작 뭐예요? 사서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뺏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는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뺏기지 않는 이유는 최선미 이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최선미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야 이름을 기억하죠. 기억하고 그게 계속 최선미 그러면 10사람이 최선미 그죠? 다 그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엄마 애엄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름으로 반드시 해줄 거. 그리고 이름이 없으면은 맘대로 또 붙이지 마세요. 여기 갑자기 종자가 갑자기 조선무가 뭐 무슨 무로 뭘 할까? 몸으로 할까? 가평무 막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가평무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평무 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이력 지금 우리는 이건 종자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력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걸 보호하자. 그리고 나서 종자권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는 최선미무 해도 돼. 그때는 뭔들 어떠겠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위험한 삶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본에서 저한테 아주 급하게 뭔가 메일이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 얘기했나요? 일본 아베 정권이 자가체조 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급하게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6월이 넘었죠. 맞네.
이 아베가 못하는 짓이 없잖아요. 네. 지금 세게 밀어붙여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종자에 대한 부분에서 농사, 여러분들 있잖아요. 농사 어떻게 짓고 있는지 내가 현장을 못 가서 그런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토종 씨앗은 왜 이제 수확량, 맛은 좋은데 수확량이 적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일단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맞는 얘기입니다. 수확량이 작다는 거는. 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계량종에 비해서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계량종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원래 아니, 계량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자회사의 종자라고 하죠. 이제. 원래 토종도 그렇게 주는 건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왜? 다른 풀을 이기려고 이렇게 키가 커졌어요. 지가 커졌어요? 자, 종자에 대한 계량, F1 종자로 만드는 거나 계량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수확량입니다. 왜 수확량을 따지겠어요? 왜 수확량? 소비죠. 생산성.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는 수확량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집은 이제 저는 싱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혼자만 먹고 산다. 이제 수윤이랑 혼자 먹고 살다가 수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수윤이를 둘이만 먹고 살면 돼. 그러니까 고추를 하는데 수확량이 우리는 요만큼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절대적으로 수확량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농사가 상업농으로 전환했기 때문이에요. 파는 농사, 돈이 되는 농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확량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확량이 많은 말수록 당연히 돈이 되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저는 따지는 게 수확량 안 따지고 대신 맛을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약성을 따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수확량으로 따지면 인삼이 더 많죠. 근데 나는 그냥 인삼 안 하고 하면 내 평생 산삼 한번 먹을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 농사인 경우에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농사는 언젠가부터 뭐예요? 수확량을 기본으로 따지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 되는 농사, 농촌에서도 다 파는 농사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는 농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러면 돈 되는 농사를 이제 파는 수확량이 많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종자를 수확량이 많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수확량이 많도록 계량을 하겠죠. 그쵸? 수확량이 많도록 계량을 합니다. 첫째. 그래서 토종 씨앗은 당연히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확량을 목표로 계량을 하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종자 자체는 다산이야. 다산. 근데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수연이가 원래 기본 딱 다산 체질이에요. 엉덩이도 크고 다리 튼튼하고 한 열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 종자가 열은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갔냐면은 아주 척박한 곳으로 갔어요. 아주 못된, 너무나 척박한 데로 막 다산인데 애를 갖다가 낳을 수도 없는 곳으로 갔어.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족조 이런 곳으로 간 거야. 종자 자체는 수확량이 많은 종자인데 어떤 밭을 만났어요? 매우 척박한 밭을 만났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기서 가면은 열을 못 낳겠죠? 둘, 셋밖에 못 낳아요. 그래서 수확량은 반드시 뭘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밭으로 갑니다. 토양. 그러면 토양이라는 것은 어떤 토양이냐? 태초부터 만들어진 토양이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자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농사라는 것들은 사람이 개입이 돼가지고 자연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대의 수확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비옥도를 인위적으로 우리는 만들기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많은 퇴비를 넣거나 많은 부드러운 땅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기계로 열심히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농사 방법에 의해서 수확량을 극대화해요. 극대화. 그래서 씨앗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자, 나는 지금 농사를 짓는데 사람들 마음은 다 지금 수확량으로 가 있어. 이게 다 욕구가 수확량으로 가 있는,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왕이면 하나 던져가지고 10개 나오는 게 좋지. 한 개나 감자 하나 심었는데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농사 방법에 천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부학교에서 농사를 배우겠지만 원칙은 가르쳐 줍니다. 원칙은. 자, 내가 적은 양을 적게 해가지고 먹을 것이냐, 많게 먹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욕구를 기본 전제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면 자연농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풀들이 엄청 많습니다. 풀들이 막 짜득해. 그러면은 풀이 지금 이렇게 자라있어. 자라있는 상태에 풀도 안 베고 그냥 거기다 심어. 자, 그러면은 걔가 잘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글에 열대 우림 속에 애 하나 지금 금방 갓난애기 던져놓은 거랑 같아. 사막에 갓난애기 던져놓은 거랑 같아요.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라. 근데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는 한 마리만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어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씨앗 받는 농사를 하던 많이 먹기를 하던 이것들을 내가 할 때는 얘네들이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은 필수예요. 그게 농사잖아요. 그게 양육이잖아요. 그게 사육이에요. 우리는 농사라는 걸 하는 순간 교육을 하는 이유도 다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때는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뭘 알아야 돼요? 토양을 알아야 돼요. 토양. 내 땅이 어떤 토양인가. 여러분들 토양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 갈아엎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드는 농사가 나오는 거야. 돈 드는 농사. 나를 알지 못하고 너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농사를 짓겠어. 내 자식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내 자식의 성향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휘둘르면 그 농사가 자식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조건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양을 알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하늘을 알아야 돼요. 기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지금 가뭄이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절기, 흐름, 계절 이런 것들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모르고서 어떻게 또한 농사를 짓겠어요? 이 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주 메마른 곳에 메마른 곳에 고추 하나 떨렁 심어놓고 잘 되겠거니 안 되거든. 근데 메마른 곳에 토마토 심었더니 잘 되거든. 토마토는 왜 잘 되고 고추는 왜 안 되지? 뭐예요? 토마토는 건조한 곳에 잘 된다. 비옥하지 않아도 좀 약간 척박해도 잘 된다.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덩굴성은 잘 돼요. 덩굴성들은 야생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는 잘 안 돼. 비옥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발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고추 2월달에 한대. 2월달에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수확량이 괜찮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2월달에 모종을 내가지고 했더니 병충해도 들끓고 막 이래. 그러면 왜 고추는 2월달에 하는데 왜 30도에서 하지? 그때는 겨울인데? 왜 그래요? 고추의 발화 조건은
고추의 발화 조건은 몇 도에서 몇 도예요? 25도에서 30도예요. 25도, 30도에서 발화가 돼. 그러면 생장 조건은 25도에서 35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화되고, 그러니까 10달이 돼야 나온다는 얘기죠. 10달이 돼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온도가 36도, 그러면 실내 온도는 몇 도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따져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무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달에 하면 가온 30도에서 하는 거예요. 키워지는 거예요. 그럼 30도에서 키워서 가지고 언제 심어요? 4월 말에 경에 심죠. 4월 말에 심었는데 문제는 옛날에 4월 말에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 4월 말에 뭐가 떨어져요? 우박 떨어져. 냉해 입어. 아직도 얼마 전까지는 밤에 추웠어요. 그죠? 밤에 추웠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고추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장 조건이 25도, 최소한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고추는 냉해 입어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4월 말에도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야 됩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고추를 갖다가 내가 한 물 더 뜨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 2월 달에 한 물 더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고생스럽게 했는데 냉해를 입더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어떻게 4월 달에 모종내서 5월 달에 심는 거예요. 5월 달에 심으니까 얘네들이 잘 자라는 거지. 병충해도 강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발화 온도, 그 다음에 생장, 이거는 농진청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를 모종으로 씨앗을 끊었던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야 되죠? 땅이 부드러워야 돼요. 땅이 부드럽지 않은 척박한 곳에서 그냥 막 딱딱한 땅에다 한번 뿌려보세요. 잘 나와요? 안 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낳아서 유아일 때는 잘 가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3살까지는. 그러면 3살까지 엄마의 손이 필요한다는 거는 부드러운 데서, 그죠? 부드러운 곳에서 키워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처음에는 최초에는 그런 부드러운 흙에서 잘 자라도록 옆에 풀도 매줘야 돼요. 풀이 더 성장세가 더 빨라요. 왜? 얘네들은 야생종이니까, 잡초종이니까 얘네들은 살아나가야 되니까 엄청 작물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잘 번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풀들을 잘 제껴주면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처음에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풀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있을 때 그때는 풀 무시해도 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무시하고 통풍만 잘 되게 해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런데 이 기후가 가뭄과 태풍과 이런 게 있어. 근데 내 땅을 갖다 너무나 맨날 기계로 막 열심히 다 갈았어. 매번 갈아. 그러면 어떻게? 풀도 열심히 매줬어. 그냥 풀을 다 뽑았어.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는 폭우야. 앞으로 비가 오면 폭우예요. 폭자 다 들어가. 폭. 이제 이 폭력의 사회가 된 거예요. 폭자가 돼버리니까 비가 오면 쏟아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토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실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풀들이 그럴 때는 토양이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요? 풀들이 뭔가 잡고 있어 줘야 돼. 잡고. 누군가 옆에서 잡아주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추 지질 때 세우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풀들을 완전히 깔끔하게 완전히 빼내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베어주면서 약간의 방해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가뭄 때도 마찬가지죠. 가뭄 때도 뭐냐면 엄청나게 가뭄이야. 근데 풀들을 갖다가 다 뽑아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가뭄이면 물을 잡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물을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 얘기는 풀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풀 안 키워도 돼. 풀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잘 자라거든. 그러니까 풀을 열심히 베어주되, 열심히 김매기를 해주되,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만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식물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물론 비닐멀칭이라는 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비닐멀칭의 경우는 어때요? 온도를 높여주거나, 그렇죠. 원래는 비닐이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 지온
3월 달에 지온이 별로 안 되니까 지온을 높여주고 그래가지고 빨리 수확량을 좀 땡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풀 때문에 비닐 멀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닐의 부분도 활용도를 정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닐 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아까 농사인데 돈이 들지 않는 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포인트가 돈이 들지 않는 농사예요. 환경은 일단 환경은 아까 그랬어요. 돈이 들지 않으면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 사려면 돈이 드니까 그러면은 비닐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게 풀멀칭이다, 온갖 멀칭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엽 긁을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내 욕심은 이만한데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작물을 어떻게 해야지? 작물을 방치해야 되나 뭐야? 이런 갈등의 최고점에 있을 때는 차라리 비닐을 하십시오. 최고점에 있을 때는. 유두리가 있어야지. 유두리가. 그냥 나 씨앗 뿌려놓고 씨앗도 얼마 되지 않는 씨앗 딱 뿌려놓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두자. 너무한 거지. 너무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두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닐도 이렇게 비닐 멀칭도 지금의 이런 방식의 비닐 멀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목줄까지 꽉 매가지고 이런 비닐 멀칭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죠? 제가 얘기했었나요? 중간 정도까지만 덮고 중간 정도. 왜냐하면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밑에 고랑 정도, 고랑에서 이게 둥근 두둑일 때 중간 정도만 비닐 말고 또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과수 매트라는 거. 그게 더 쌓여 나중에 보면 과수 매트 옆에 해놓고 옆에 주변에만 얘네들이 너무 목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자연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근데 두 번째는 나도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내 욕구, 아까 그랬잖아요.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식물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뭐라는 거야?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의 니드를 봐야 되는 내 욕구, 내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의한 그런 농사를 지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자연의 이치를 알려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의해서 좀 유두리 있게 한다.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보고 따라 하지는 마십시오. 비닐을 치더라도 좀 다른 비닐을 칠 것이며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좀 찾아보는 이 머리는 괜히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항상 실험적으로 해서 저 친구가 되게 실험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 친구의 실험을 제가 100% 동의하지는 않으나 실험 정신에서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심지어 파레트 농법도 해요. 아무튼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농사는 실험이라고 봐요. 왜? 나한테 맞는 거 빨리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 원칙은 있어. 자연이란 대응 원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사에 대한 게 있어. 거기에 다 자기 개인의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험을 하세요. 실험을 해가지고 농사는 실험이 또 재밌어. 씨앗 받는 농사가 재밌듯이 여러분들 실험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일반 농민들이 맨날 수확량만 찾고 큰 놈만 찾고 왜? 씨앗도 주고 그러니까 뭘 해요? 하는 게 재배랑 판매밖에 없잖아. 재배와 판매 속에서 남는 건 돈밖에 없슈.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농부들한테 씨앗 받는 농사를 져야 된다. 육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농사의 재미, 농사의 정말 참 재미, 순환의 재미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득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올 수 있어요. 소득이 뭐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소득 생각하냐고. 소비를 줄일 생각을 하면 되지. 소비 줄이면 소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말 있죠. 건강. 왜 자꾸 뭘 먹을 생각을 하냐고. 안 먹을 생각을 해야지. 뭔가 내가 요거는 먹고 요거는 안 먹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뭘 먹으면 좋아져요? 아이고 환장해. 뭘 먹으면 좋기. 당신이 먹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거 안 먹으면 돼야. 뺄 생각을 하시라고요. 뺄셈. 너무나 우리는 덧셈에서만 익숙해왔다. 그래서 뺄셈을 하시라는 거예요. 농사도 빼는 거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돈 들지 않는 농사. 그래서 옛날 농사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거고 있는 것을 다 활용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먹다 남은 쓰레기 다 저거 어디로 갈 거예요? 다 퇴비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는 일단 개새끼 먹이로 가. 개새끼 먹이로 가고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는 퇴비로 갑니다. 다 이렇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퇴비니까 똥을 많이 먹어서 똥을 많이 싸야 되겠네. 아니면 많이 벌어야 되겠네. 이 생각 안 하겠죠? 그죠? 순환입니다. 순환. 이게 순환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플러스를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사 방법에 의해서 이 종자라는 것도 결국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씨앗 받는 농사 결국은 사실은 맞아요. 씨앗을 이왕이면 많이 받고 잘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농사의 기본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